술을 즐기려면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오히려 술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몸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음주 습관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연구와 사례를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한 건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무조건 간이 나빠진다거나 나이 들면 술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5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신 분들은 적당한 음주가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무분별한 음주가 아닙니다. 정확한 원칙과 방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복에 마시지 않기, 적절한 속도 유지하기, 반드시 쉬는 날 만들기 같은 기본적인 수칙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술이 독이 아닌 삶의 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어요.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위장장애, 수면장애, 심지어는 뇌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술을 독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술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음주 전후 관리법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는 얼마 전 72세 김명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술을 즐겨 오셨고 하루라도 술을 건너뛰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가면서 가족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이 무척 걱정하셨어요.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마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노심초사하셨거든요. 하지만 김 어르신께는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단순한 원칙 몇 가지였습니다. 공복 음주를 피하고 반드시 물을 곁들이고 일주일에 이틀은 쉬는 날을 만드는 습관이었죠. 처음에는 김 어르신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김 어르신은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손주와 산책할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걱정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음주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회복 루틴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올바른 정보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김명수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술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복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전에 간단히 한잔 하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알코올 흡수가 두세 배 빨라져서 간과 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음주가 간 손상 위험을 현저하게 낮춘다고 발표했어요. 음식이 위 안에 있으면 알코올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간이 해독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빈속에 술을 부으면 알코올이 곧바로 혈류로 들어가면서 온몸을 급격히 돌아다니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박철수 68세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박철수님은 늘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 준비되기 전까지 소주 한두 잔을 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속쓰림과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셨거든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질병은 없다고 하고 인내시경을 해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술잔을 들기 전에 간단한 음식으로 속을 채우는 거였어요. 삶은 달걀 하나, 치즈 한 장, 바나나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철수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실제로 해보시니까 속쓰림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술맛도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간단하고 부담 없는 음식으로 위벽을 보호하는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은 술자리 전에 무엇으로 속을 채우시나요?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빠른 속도로 마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원샷 습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할 시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30분에 한 잔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마실 때 숙취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시간당 대략 맥주 반 캔 정도거든요. 이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오면 해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독성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70세 김영진 님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어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빠르게 마시다 보니까 항상 다음날 심한 두통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반드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음주 속도가 조절되면서 수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님은 이 방법을 쓰신 후로 다음날 아침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주고 계세요. 다만 술만 계속 남겨두면 주변에서 권유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마시면서 일부 남기는 습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간에는 반드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매일 음주를 하면 간세포가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매일 운동하면 근육이 망가지는 것처럼 간도 쉬지 않고 일하면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최소 2일 이상 금주일을 두면 간 손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간이 알코올을 완전히 해독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데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5세 정혜성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정혜성님은 저녁마다 막걸리 한두 잔씩 드시는 게 일상이셨거든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하시다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일주일에 이틀은 술 없는 날을 만드는 거였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아예 금주일로 정하고 달력에 표시까지 해두셨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허전하셨다고 하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3개월 후 다시 검사해 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쉬는 날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날에 더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쉬는 날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과음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중 며칠을 술 없이 보내고 계신가요? 네 번째 위험 습관은 술과 담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점막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때 담배를 피우면 담배의 독성 성분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입안과 식도, 폐로 들어가는 유해 물질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할 때 구강암과 식도암 발생 위험이 각각 따로 할 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술과 담배가 만나면 서로의 독성을 증폭시키는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69세 이기훈 님도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친구들과의 술자리마다 담배를 함께 피우셨는데 몇 달 후부터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술자리에서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물을 자주 마시거나 견과류 같은 간식을 곁들이는 습관을 만드셨죠. 처음 몇 주는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도 염증도 사라지고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담배 욕구가 평소보다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알코올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니코틴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우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체 행동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술자리에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술과 약을 함께 복용하는 거예요. 특히 진통제나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간과 위에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약물과 알코올이 간에서 동시에 대사되면서 서로의 독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에요. 대한간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술과 진통제를 병용했을 때 위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알코올이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진통제까지 더해지면 위벽이 견디지 못하고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67세 박상호 님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어깨 결림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 술자리 후 심한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속이 쓰리면서 검은색 변을 보게 되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까 위출혈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료진에서도 술과 약물의 병용이 원인이라고 명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 후로 박상호님은 술 마신 날에는 절대 약을 복용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셨죠. 두통이 있어도 충분히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계세요. 특히 수면제와 술의 조합은 더욱 위험해요. 둘 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함께 복용하면 호흡까지 억제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두통 때문에 술 뒤에 약을 찾으신 적 있나요?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위험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잠든 동안 우리 간은 쉬지 않고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엄청난 양의 수분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 갈증과 함께 두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 주는 게 회복의 첫 단계예요. 다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권해 드려요.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장을 자극해서 속이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탈수 증상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아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세요. 간단한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나나와 달걀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예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알코올로 인해 손실된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 줍니다. 또한 달걀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면서 숙취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많은 분들이 술 다음 날에는 기름진 음식이 땡긴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몸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미 간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까지 더하면 소화 부담만 늘어나거든요. 대신 바나나 한 개와 삶은 달걀 하나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과당이 많으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어서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술 다음 날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찾으시나요? 세 번째는 따뜻한 국물로 전해질을 제대로 보충하는 거예요. 술은 우리 몸의 나트륨과 칼륨 균형을 깨뜨려서 온몸이 붓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해지는 현상을 만듭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적절한 염분과 수분이 함께 들어있는 국물이 가장 좋아요.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우리나라 전통 국물 요리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미역의 무기질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요. 다만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인 해장국은 오히려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국물을 권해드려요. 멸치 우린 물에 두부와 파만 넣고 끓인 간단한 국물이라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인스턴트 된장국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따뜻한 국물로 몸을 달래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해장 음식으로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네 번째는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술 다음 날에는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활동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격한 운동은 절대 금물이에요. 이미 지친 몸에 추가 부담을 주면 회복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거든요. 집 주변을 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정도가 적당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 안의 독소도 더 빨리 배출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는 스트레칭은 숙취로 인한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이미 탈수 상태인 몸에서 땀까지 빠지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순환을 돕는 정도로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술 다음 날 주로 집에만 계시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술 다음 날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진통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어젯밤에 알코올이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면 간과 위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대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20분 정도 낮잠을 자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진통제의 일시적인 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몸이 회복되도록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인 숙취 증상이라면 휴식과 수분 보충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술 다음 날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습관 대신 자연스러운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면 술 마신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당한 음주를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술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는 습관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술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올바른 원칙만 지킨다면 술도 삶의 작은 즐거움으로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복에 마시고 빠르게 들이키는 습관, 매일 빠짐없이 마시는 습관, 담배와 함께하는 습관, 그리고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마신다면 간과 뇌는 물론이고 온몸이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음식으로 속을 보호하고 물과 함께 천천히 마시면 간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반드시 쉬어주면 간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담배와 약물을 피하면 독성 상승 작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날 회복 루틴을 제대로 지키면 숙취 없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바나나와 달걀로 영양을 보충하고 따뜻한 국물로 전해질을 맞춰주세요.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약물 대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랄 만큼 빨리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김명수 어르신이나 박철수님, 김영진님 같은 분들이 모두 이런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신 거예요. 술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가족들의 걱정도 줄어들고 본인도 더 당당하게 적당한 음주를 즐기실 수 있게 됐죠. 만약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술잔 옆에 반드시 물잔을 두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도 함께 마셔보세요.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의 몸 상태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물과 함께 마시면 자연스럽게 음주 속도도 조절되고 탈수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고 다음날 숙취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음주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저는 25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극단적인 금욕이 아니라 적절한 절제와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끊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미 간 질환이 있으시거나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지키시면서 충분히 술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또 다른 적인 잘못된 수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낮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변하면서 새로운 관리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음주든 질 좋은 수면이든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드는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